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업, 바로 파도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바로 그 한복판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AI 서버, GPU가 얼마나 좋아졌네, CPU가 어떻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도 그걸 저장하고 제때 꺼내 쓰지 못하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바로 이 문제, 즉 데이터 병목 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SSD, 우리에게 익숙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 그 SSD 안에 들어있는 진짜 두뇌입니다. SSD의 모든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 컨트롤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파두라는 기업을 투자자 여러분의 시각에서 딱 4가지로 나눠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파두가 왜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그들만의 기술은 뭔지, 또 실제로 어떻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두는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즉 팹리스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시작이 좀 특별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스토리지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서울대학교 스토리지 연구실 출신 핵심 인력들이 우리가 데이터 센터 시장을 한번 바꿔보자 하고 만든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목표가 아주 명확했던 거죠.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팹리스라는 건 직접 생산 공장은 없이 오로지 반도체 설계도만 그리는 말 그대로 기술 두뇌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두는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용 SSD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단 1초의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 데이터 센터용, 그중에서도 최고 성능을 요구하는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전 직원의 80%가 엔지니어라는 것만 봐도 이 회사가 얼마나 기술의 진심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시장의 거의 독점적인 강자, 미국의 거대 기업과 정면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대체 무슨 기술력이 있길래 그 거대 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을까요? 파두의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경쟁력,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SSD 컨트롤러가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데이터 공항의 관제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 내놔 하면 수많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고 충돌 없이 가장 빠른 길로 데이터를 착착 배달해주는 역할,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파도의 핵심 기술이자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비밀병기입니다. 기존의 방식은요, 대부분의 일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펌웨어가 다 처리했어요. 사람이 온갖 잡무까지 다 하는 셈이죠. 근데 파도는 생각을 바꾼 겁니다. 자주 하는 단순 반복 업무는 그냥 전용 기계, 즉 하드웨어한테 맡기자, 이렇게요. 구조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소프트웨어는 훨씬 가벼워져서 핵심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무엇보다 전력 소모가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기존 방식을 조금 개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쟁사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하려면 자기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설계 자산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한 가깝죠. 이게 바로 투자에서 말하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 즉 아무나 넘어올 수 없는 성벽을 쌓은 겁니다. 심지어 앞으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제품이 나올수록 이 전력 효율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겠죠? 이 대단한 기술력이 과연 실제 사업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성장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 회사를 세우고 기술을 갈고 닦다가 드디어 2018년에 미국의 한 거대 빅테크 기업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해서 공동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정말 길고 험난했는데 마침내 2022년에 첫 매출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죠. 그리고 작년 드디어 두 번째 메이저 고객사까지 뚫어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겁니다. 물론 2023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낸드 메모리 시장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으니까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게 파도의 문제였냐 아니면 시장 전체의 문제였냐는 거죠. 이건 명백히 시장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그 혹한기를 지나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대형 고객사와 함께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게 왜 지금 파도를 봐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를 봐야겠죠. 과연 파도는 2026년까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들의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현재 고객사가 두 곳인데 2026년까지 이걸 네 곳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고객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클라우드 공용 기업들,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말하는 거죠. 이미 올해 한 곳이 거의 확정적이고 나머지 한 곳과도 긍정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하니 이 목표 달성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2배라는 숫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방금 말한 신규 고객을 다 빼고 그냥 지금 있는 두 고객사한테서만 받을 2026년 주문량만 따져도 지금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뛴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영업 성공이 없어도 이미 성장이 예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할 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중 하나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돈 쓸 일은 이제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차세대 제품 개발, 핵심 인력 채용 같은 것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투자를 다 해놨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100 늘어나면 비용은 거의 그대로니까 이익이 100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폭발적인 이익 증가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투자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둘씩 고객이 되고 있는 상황,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파도가 과연 거인이 버티고 있는 데이터 센터 시장의 판도를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투자자로서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볼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